여기서 잠깐 부스트 눌러보세요. 스포츠에 놓고요. 네. 부스트를 놓으면요. 가자. 됐어요. 야 이거 야 이 N도 아니야. 이게 퍼포먼스는 320kW를 기반으로 해서 360 네. 10초가 490마력으로 이제 탁 밀어주는데 그렇죠.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저도 늘 느끼지만 네. 이 엄청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뭔가 있으면 물론 좋지. 뭐 출력은 다다익선이니까 TV 거거 익션이듯이 뭐 돈이나 출력은 많은 많을수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이 전기 모터 초반부터 최대 토크로 정토크 구간을 유지하다가 이제 5,000, 6,000 정도에서 이제 정출력으로 넘어가면서 플랫하게 유지가 되는 이 출력 곡선 때문에 거의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거의 전 영역에서는 여기에서 기대되는 출력의 100%까지를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490마력이라 그러면 딱 10년 전에 M과 AMG 영역이에요. 그러네요. 10년 전에. 심지어 그들의 10년 전은 네.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 그러니까 그 순간을 유지하는 찰나의 출력입니다. 6,000 rpm에서 네. 뭐 7,000 rpm 사이. 네, 그 순간 네. 찰나의 출력인데 얘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니는 2,000 rpm, 3,000 rpm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전기차가 나왔을 때 놀랐던 게, 아니 100마력이 적은데 왜 이게 더 빨라? 뭐 100마력이 적은데 왜 비슷해? 이런 말이 있었죠. 그렇죠. 그 회전수 영역까지 도달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이나 전기차나 똑같은데 그죠. 내연기관은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 도로에서는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300마력 정도 차를 보통 한 3, 40마력 그 정도 느끼면서 타는 거야. 그렇죠. 회전수가 딱 거기밖에는 일반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또 최대 토크를 이용해서 최대한 엔진의 파워트레인의 출력을 내연기관으로 늘리려면 무조건 레드 RPM 전까지 막 때려 밟아야 돼. 맞아요. 6,000 RPM까지 1단 6,000, 2단 6,000, 3단 6,000 계속 그냥 막 조져야 되는데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쵸. 이러면 엔진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전기차는 그렇게 조지지 않아도 이게 초반에 최대 토크가 그냥 나와버려요. 심지어 전기차의 재밌는 점은, 이 얘기를 제 채널에서 몇 번 했는데요. 네. RPM이 0이어도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왜냐면 전자기력은 동일하니까. 맞아요. 이미 네. 전자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청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돌면서 동력계통에 작용을 안 할 뿐이지. 그렇죠. 거기에 지금 스테이터와 로터 간의 전자기력의 힘은 이미 작용하고 예를 들어 있죠. 40kg/m가 최대다 그러면 그게 작용하고 있는 그대로 거야.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펙 보면 0에서 최대 토크가 나온다고 하는 게 이해를 못해 이거 잘. 맞아요. 사람들이 야, 왜 회전이 안 됐는데 네. 토크가 나온다 그러냐,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정말로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이 모터의 특성상 이미 전자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RPM이 돌지 않았어도 그 힘이 이미 발생되어 있다, 전자기력이. 그래서 이과생과 문과생이 조화가 돼야 된다는 게 이과생은 그게 당연하니까 0으로 해놓은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이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거기에 이제 문과생이 탁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문과생이 있었다면 0을 지우고 1로 했겠지. 1. 그러면 이제 납득을 한다고. 1부터야? 근데 0은 작용을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이과생 생각엔 그게 맞아. 맞아요. 하던 안 하던 얘는 사실. 최대 토크를 지금 전자기력이 여기에서 작용을 해야 하니까 0이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과생이 지우고 1로 해놨어. 그럼 이과생이 보고 왜 1로 야 1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 0인데? 0이야 그럼 또 지워. 그럼 둘이 얘기를 하겠지. 야 1로 해야 사람들이 아니 이해고 뭐고 0부터 내니까? 그러면 문과생은 아니 아는데 사람들은 0이라 그러면 작용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1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1이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야. 아니 이해고 자시고 간에 0이라니까? 그치. 밤새 결론이 안 나와. 그럼 이제 서로 싸워. 맞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회의하면 서로 안 쳐다보고. 이게 이제 개와 고양이의 사이인 것이.
그래서 하여튼 이 퍼포먼스 차량 같은 경우의 특징은 전륜 후륜 모터가 같은 160kW가 들어가고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180으로 올라갑니다. 일상 영역에서 난 이 세팅이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네. 전기차는 비클 다이나믹스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비롯한 그 토크 제어를 통한 VMC, 비클 모션 컨트롤, 이게 내연차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 세밀하면서 또 앞뒤 좌우를 조절하기가 참 좋아요. 제동을 걸기도 좋고 네. 또 출력 분배를 하기도 좋고, 그래서 굳이 내연기관의 습관처럼 내연기관의 무게 배분 고려하고 또 출력 고려해서 뭐 3대7로 막 세팅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동일한 모터 2개 넣고 그쵸. 상황에 맞게 넣었다 뺐다 하면 되잖아. 심지어 이게 동일한 모터 2개가 가능한 이유가요. 이게 또 현대가 잘한 묘미인데 네. 전륜 디스커넥트라는 기술이 그렇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코 모드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지금은 전륜 모터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안 돌아. 구동계에서. 네. 구동계에서 분리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얘가 부하로 작용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전륜 디스커넥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들은 전륜과 후륜에 같이 모터가 있을 때 부하를 받아요. 맞아요. 그 부하를 받는 부분만큼을 이제 회생제동으로 쓰면 쓰는 거고 못 쓰면 그냥 맞아요. 버려지는 건데 네. 이게 결국은 부하가 없이 160kW만 가지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터 용량이 크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전력량이 많아져요. 그렇지. 그럼 연비가 안 좋아져요, 전비가. 그렇지. 하지만 얘는 때에 따라서 전륜을 끊어버리니까 전비는 전비대로 올라가고 필요할 때 붙이기만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필요할 때 붙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이거를 또 이게 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일부 브랜드가 네. 카피를 좀 했어요. 특히 중국. 지커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심지어 자신들의 오피셜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 베낀 건지 개발한 건지는 아직 확실하지 네, 않으니까 뭐 그거를 네, 그렇다고 칩시다. 회피해갈 수는 있을 건데 기술적으로.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베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기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현대그룹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도 보면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은데도 주행거리가 다 잘 빠지는 이유가 그렇죠. 사륜에서 특히 보면 전비 하락이 크지 않아요, 비율을 보면. 네.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연결하고 빼고, 그러니까 앞에도 뒤에도 동일한 모터를 집어넣고 하는 게 상당히 좀 EGMP 기반의 전기차의 유연한 설계다. 그전에는 뭐 엔진의 후륜 기반의 같은 경우에 후륜 쪽으로 보내다가 이제 한 7대3 정도로 해서 30%를 앞으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트랜스퍼 유닛으로 동력 배분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 모터가 각각 제어를 하면서 독립된 제어를 하고 필요시 그 제어의 양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륜 제어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그래서 사실은 GV70, 네. 그 다음에 GV60 이런 모델들이 160kW, 160kW, 그래서 320, 부스트 모드를 쓸 때는 180, 180에서 360 네. 이렇게 작용하는 게 상당히 운전할 때도 그 강력한 성능을 통한 그 체감할 때도 유리하고, 또 제어 측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서킷에서 후륜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버스티어의 즐거움도 좀 느끼고, 그러려면 이제 후륜 모터를 좀 강하게. 네. 그리고 또 지금 270kW의 모터를 좀 더 강화시켜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후륜 다 집어넣어버리면 공간적인 여유도 조금 부족할 뿐더러, 그럼 이제 슈퍼카가 돼버리잖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돈 더 받고 좀 큰 차에다가 구현을 하면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하는 거고. 거기는 또 이제 뒤 후륜 모터의 용량이 커지니까 네. 투스테이지 인버터를 통해서 그렇지. 네. 거기서 또 이제 전륜 디스커넥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제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용량을 줄여가지고 에코 모드에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시승할 때도 보여드렸던 게
고작 200마력 내외의 차량처럼 정말 부드럽게 튀어나가지도 않고 정말 컴포트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큰 차들이 막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많이 못 하셨을 거야. 엄청 큰 차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러면 이제 기존의 GV60에서도 꽤 소리가 좀 들어오는 편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방금 옆에서도 꽝 했는데 네. 거의 지금 그 소리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보다 좋은 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얘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보다 확실히 좋네. 확실히 체감하겠습니다. MVH 지금 이렇게 쿵쿵 할 때 이 느낌도. 네, 여기 지금 네. 가설 교량이라서 이게 네. 지나갈 때 네네. 퉁퉁 하는 것도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많이 억제가 돼 있어요. 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차, EGMP의 완전히 고급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성능이면 성능, 고급스러우면 고급스러움, 우아한 느낌, 또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휠베이스 2.9m에서 나오는 이 넉넉함. 이게 4.6m가 안 돼, 전장이. 맞아요. 4.5m가 살짝 넘어요. 그런데 휠베이스가 2.9m가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미친 전장 대비 휠베이스 비율이에요. 그러면서도 운행을 해보시면, 운전을 해보시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휠베이스가 또 2.9m면 분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도 없어. 그러지 않아요. 네. 아니 이걸 그렇게 막 몹쓸차로 만들어 놨으니 이건 참 어이없는 사건이긴 했는데 아직도 막 펠리세이드 가지고 또 논란이고 정말 혼란해요. 이게 유튜브라는 곳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이점도 많은데 부작용도 정말 크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23년식부터인가요? 네. VGS가 들어갔죠. 아 그렇죠. 네. VGS가 조금 개선이 됐을 거고. 네, 그거 한번 켜봅시다. 네, VGS 네, 내연차로 이제 변신해 봅시다. 이제 갑자기 내연기관이 됐어요. 네. 얘 꽤 그럴싸하다니까? 변속해야죠. 네. 어우. 내연기관 그리우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되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감속하면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 네. 네. 들도 납니다. 아이오닉 5M보다는 살짝 좀 변속 그렇죠. 충격이나 사운드가 약간 좀 덜하긴 한데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이 기분 내시는 데는 네.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그 제네시스에 적용되어 있는 네, 8단 자동 네, 변속기의 느낌을 거의 그대로 맞아요. 흉내를 내요. 네. 실제로 제네시스는 변속 충격이 거의 없거든요. 음. 느끼기 힘든데 그거보다는 과장을 해놨지만 실제로 뭐 엄청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고 네. 그렇다고 안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이건 마치 그거지. 그 매트릭스에서 사이퍼가 네네네. 난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아. 아. 내가 이걸 씹으면 내 두뇌의 신경을 자극해서 그 씹는 촉감과 맛을 느끼게 하겠지? 그러면서 하지만 난 이게 좋아 하면서 입에 넣잖아? 맞아요. 그거지! 매트릭스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보다는 우리의 감성을 채워주는 면에 있어서 뭐 목적만 달성하면 또 의미가 있죠. 분명히 이거 네. 가짜인 걸 알지만 네, 너무 이질감이 없어요. 네. 지금 이 비 오는데 어우. 대형 트럭이 이렇게 옆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의식하면서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소음 차단 진짜 잘 되네요. 네.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에코로 다시 바꿔서 네. VGS 일단 꺼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내연차는 이렇게 고RPM을 쓰면서 변속을 막 적극적으로 스포티하게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소모, 그렇죠. 또 부품 내구성에 대한 손실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일단 자동 변속기라는 게 다판 클러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클러치의 마모가 또 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동 변속기, 일반 변속기라고 해도 부품 그 안에 브레이크나 클러치들이 다 소모가 되고 그렇죠. 엔진 특히 아, 폭발을 이용해서 네. 동력 변환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라 이게 다 접촉, 폭발 뭐 이런 것들을 통한
마찰 결과들 아닌가. 마모가 발생할 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전기차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물론 이렇게 되면 전비가 약간 손실은 봐요. 왜냐면 네. 전작의 의도에서 잠깐 끊는 구간이 있어. 네. 이 손실이지. 그렇죠.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익숙함을 벗어나면 불안하거나 과거가 그립거나 뭐랄까 심심하거나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연기관을 모르고 전기차만 경험하게 되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그때는. 뭐 폭발을 시켜서 갔다고요? 변속기가 있었다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 와이프와 청년총각 시대 추억하면서 거기에 상념에 빠지듯이 내연기관도 그렇다고 우리에게 추억을 주고 많은 기억을 공유시켜준 그 내연기관을 아직 못 잊고 있잖아. 또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제어라는 게 과거의 기술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술도 보듬을 수 있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어 폭이 그만큼 넓어져서 미래도 설계할 수 있지만 과거도 잊지 않게 이런 게 있었지? 그 기억을 되살려줄게 한번 느껴봐. 가능한 거예요. 더 풍요롭게 해주고요. 특히나 이제 내연기관 시절에 이제 전기차를 타다 보면 불쾌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쏙 빼고 내가 기억하고 싶었던 아주 아름다운 추억들만 그렇지. 지금 주고 있어요. 네. 매연 나오는 거 없애잖아. 네, 그런 거 다 없고요. 네, 그리고 마모되는 거 없애잖아. 없고요. 네. 기름 드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불리한 걸 다 빼고 야 네가 추억하는 기분 좋은 기억이 이거였지? 맞아요. 그거만 주는 거라고. 이걸 왜 의미 없다 그러고 이걸 왜 거부하냐고.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내연기관 못 잊어하는 게 그 BPM을 통한 네.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그리고 강력한 성능이 날 때는 그만큼의 RPM을 통해서 짜릿함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건데 딱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주겠다는 거야. 심지어 껐다 네. 켰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네. 그걸 얻기 위해서 생기는 많은 책임과 비용과 스트레스는 없이 그것만 누려라. 최고지. 최고지. 이게 까닥까닥한 어떤 사람들은 이딴 게 뭐가 필요하다고 주니? 아니 필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쓰면 돼요. 쓰면 돼. 그건 돼요. 네. 뭐가 문제야? 근데 그걸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산다고. 그렇죠. 네. 이게 심지어 옵션 사양도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군만돌 서비스 주니까 왜 이딴 걸 주고 난리야? 막 화내는 거랑 똑같아. 그렇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남기고 나오시면 되잖아. 네, 참 재밌는 시대입니다.